전국에 계신 풋볼살롱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한주간의 국내 해외 축구 소식을 전해드리는 살롱만 뉴스의 살롱맨입니다. 살롱만 뉴스는 불필요한 뼈다구는 가감없이 발라버리고 야들야들한 살만 있는 살로만 치킨처럼 구독자 여러분들의 적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정보를 쏙쏙 골라서 제공을 해드리는 풋볼 살롱만의 살로만 뉴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오는 축구토토 승무패 16회차에 들어온 각 팀들의 A매치 차출 현황과 체력 소모 근황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중까지 A매치 일정이 계속되기 때문에 주말에 들어오는 승무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선수들이 얼마만큼 대표팀에 차출이 되고 또 어떤 팀이 가장 많은 차출자가 있었는지 체력 소모가 심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풋볼살롱은 주중 살로만 뉴스를 통해서 A매치 차출 현황을 정리를 해드리고 금요일에 현미경 분석을 통해서 최종 픽을 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축구토토 승무패 휴식 기간에는 A매치 경기들이 들어왔습니다. 풋볼살롱은 프로토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적중이 많이 나왔었는데 풋볼살롱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해서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렸던 고배당 픽 65.2배당이 적중이 됐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25회차 어제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해서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렸던 11.6배당 조합 픽이 적중이 됐습니다. 이렇게 풋볼살롱은 축구토토 승무패뿐만 아니라 프로토에서도 매 회차마다 분석 자료와 함께 분석 조합표까지 따로 만들어서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직접 구매를 하는 프로토 실구매픽까지 빠짐없이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프로토에서도 다양한 혜택을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 member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풋볼살롱의 구매픽뿐만 아니라 풋볼살롱 멤버십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제아의 고수분들이 구매를 하는 공유픽까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풋볼살롱 멤버십 3월달 프로토 적중 내역 1등을 달리고 계신 멤버십 회원분의 공유픽 적중 내역입니다. 99.9배당이라는 고배당 적중픽을 구매하신 다음에 공유를 해주셨고 많은 분들께서 탑승을 하시거나 참고를 하셔서 적중의 기쁨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축구토토 승무패에서 풋볼살롱이 직접 제작을 한 현미경 분석 자료를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먼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승무패 15회차에서 두 번째 최대 이변 결과였던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경기, 바르셀로나의 승리가 적중이 됐는데 이렇게 현미경 분석 자료를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최종 픽과 함께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시간적인 부분을 상당히 세이브를 하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 가입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풋볼살롱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이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간단하게 멤버십 가입 절차를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총 3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현재 노블레스 등급 같은 경우에는 폐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혜택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로열 등급부터 가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승무패 추가 조합픽 같은 경우에는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승무패에서 추가 조합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무패 16회차 프리미어리그 팀별 A매치 차출 현황 첫 번째 경기는 1번 경기로 들어온 브라이튼과 노리치의 현황입니다.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이번 3월 A매치 차출 인원이 8명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전 자원들 위주로 파악을 했고 이 백업 자원들 중에서 연령별 대표팀에 차출이 된 선수들은 제외를 했습니다.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핵심 자원들이 대거 3월 A매치에 차출이 됐습니다. 주전 미드필더 비수마 선수가 차출이 됐고 이 공격수 맥칼리스터 선수를 비롯해서 모데르, 음에프, 산체스 골키퍼, 트로사르, 쉐인 더피, 램프티 같은 선수들이 차출이 됐습니다. 이 램프티 선수는 연령별 대표팀에 차출이 됐지만 이 주전급으로 활약을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8명 정도의 주전 및 비주전 선수들이 이번 A매치에 차출이 됐기 때문에 적지 않은 체력 소모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꼴찌를 달리고 있는 노리치 역시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차출이 됐습니다. 7명 정도가 차출이 됐는데 에이스 공격수인 푸키 선수가 차출이 됐고 라시차, 길모어, 헨리, 맥클레인, 노르만, 크룰 골키퍼, 촐리스 같은 선수들이 대표팀에 차출이 돼서 경기를 소화를 했습니다. 이 푸키 같은 경우에는 핀란드 대표팀에 차출이 돼서 득점포를 가동을 했고 라시차와 촐리스 선수 역시 A매치에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딘 스미스 감독 부임 이후에 조금은 상승세를 타다가 다시 주춤하고 있는데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도 그레이엄 포터 감독 체제에서 상위권 팀들을 상대로는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특유의 무자비, 무승부로 꾸역꾸역 승점을 쌓았지만 이상하게 약팀만 만나면 작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포터 감독이 상당히 공격적인 전술을 쓰다 보니까 오히려 수비적으로 나서다가 역습을 치는 약팀들을 상대로 수비 뒷공간을 허무하게 내주면서 패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현재 브라이튼이 압도적인 정배닥을 받은 상황 속에서 이 경기가 만약에 투표율이 브라이튼 쪽으로 너무 몰린다면 의외로 이변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중에도 A매치가 계속이 되기 때문에 이번 금요일 현미경 분석에서 만약에 A매치에서 부상자가 나올 경우에는 상당히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상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미경 분석에서 빠짐없이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프리미어리그 현황은 이번 경기로 들어온 첼시와 브렌트포드의 근황입니다. 첼시 같은 경우에는 3월 A매치 차출 인원이 10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연령별 대표팀을 제외한 인원수이고 미드필더 조르지뉴를 비롯해서 맨디 골키퍼, 플리식, 티아고 실바, 코바치치, 캉테, 하베르츠, 베르너, 알론소, 아스필리쿠에타 같은 핵심 자원들이 대거 이번 3월 A매치에 차출이 돼서 경기를 소화를 했습니다. 하베르츠와 베르너 같은 경우에는 독일 대표팀에 나란히 승선을 해서 A매치에서 골맛을 봤기 때문에 하베르츠와 베르너 선수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첼시의 핵심 공격수 루카쿠 같은 경우에는 이번 벨기에 A매치 경기에 차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루카쿠 선수가 모처럼 체력을 안배를 했다는 것은 첼시로서는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브래드포드 같은 경우에도 7명이 차출이 됐습니다. 라약 골키퍼를 비롯해서 핵심 미드필더인 에릭센과 2선 공격 자원인 위사 선수, 미드필더 오니에카와 뇌르고르, 옌센 같은 핵심 중원 자원들이 대거 차출이 된 브렌트포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에릭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덴마크 대표팀에 복귀를 해서 골까지 기록을 했고 이 위사라는 선수는 최근에 부상으로 빠져 있었다가 직전 레스터 시티전에서 풀타임을 소화를 하고 레스터 시티전에서도 골을 넣었는데 이번 A매치 경기에서도 콩고 대표팀에 차출이 돼서 강호 모로코를 상대로 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 에릭센과 위사 선수의 활약이 기대가 되는 브렌트포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에 1부 리그로 승격을 한 팀인데 기본적으로 세트피스가 상당히 강력한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약속된 세트피스나 이 기습적인 스로인을 통한 이 세트피스 등이 상당히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공교롭게도 첼시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이 리버풀, 맨체스터 시티와 함께 세트피스 공격력과 수비력이 상당히 좋은 팀이기 때문에 브렌트포드가 자랑하는 세트피스 공격력이 첼시를 상대로 얼마만큼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브렌트포드가 에릭센 선수를 영입을 했고 에릭센 선수가 문제없이 경기를 소화를 하면서 에릭센 선수의 날카로운 코너킥이나 프리킥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브렌트포드의 세트피스 공격력을 배가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브렌트포드로서는 또다시 에릭센 선수의 발끝에서 기대를 걸어봄직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첼시가 유리한 경기를 하겠지만 첼시가 만약에 이번 A매치에서 불의의 부상자가 나올 경우에는 상당히 변수가 있을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3번 경기로 들어온 리즈 유나이티드와 사우스햄튼의 A매치 현황입니다. 리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적은 인원이 이번 3월 A매치에 차출이 됐습니다. 이 델러스 선수를 비롯해서 데니얼 제임스, 클리우 선수 총 3명이 차출이 됐는데 하피냐 같은 경우에는 원래 브라질 대표팀에 소집이 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소집이 해제가 됐습니다. 리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칼빈 필립스나 벤포드 같은 선수들이 잉글랜드 대표팀에 속할 수 있는 자원인데 해당 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장기 부상에 빠져 있고 벤포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부상에서 복귀를 했지만 또다시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리즈로서는 공격 쪽에서 또다시 벤포드 선수의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이번 A매치에 차출이 됐습니다. 총 10명이 차출이 됐는데 공격수 채 아담스를 비롯해서 스튜어트 암스트롱, 제네포, 엘리우누시, 리브라멘토, 브로이아, 제임스 워드 프라우스, 카일 워커 피터스, 포스터 골키퍼, 베드나레까지 총 10명의 선수가 이번 3월 A매치에 차출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체력 소모가 심할 수밖에 없는 사우스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하센 휘틀 감독 체제에서 굉장히 빡센 전방 압박을 펼치는 팀으로 유명한데 이렇게 A매치를 소화를 하고 주말에 리그 경기를 치를 경우에는 사우스햄튼이 자랑하는 이 전방 압박이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체력 소모가 상당히 심한 전술이기 때문에 사우스햄튼의 하센 휘틀 감독이 이번 리즈 전에서 전방 압박 전술을 그대로 가지고 나올지도 지켜볼 만한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즈 같은 경우에는 비엘사 감독이 경질이 된 다음에 과거 짤츠부르크와 라이프치히를 이끌었던 제시 마치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벤포드 선수가 또다시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리즈가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상당히 공격 쪽에서 어려움을 겪을 만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수비 쪽에서 리암 쿠퍼 같은 핵심 수비수들의 복귀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해당 선수들의 복귀 여부는 제가 금요일 현미경 분석에서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팽팽한 매치가 예상이 되고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원정에서 실점이 늘어나면서 성적도 떨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사우스햄튼의 왕성한 전막 압박 전술과 체력 소모를 곁들여서 생각을 해본다면 최근에 제시 마치 감독 체제에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한 리즈를 상대로도 상당히 팽팽한 경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식은 11번 경기로 들어온 토트넘과 뉴캐슬의 A매치 차출 현황입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3월 A매치 차출 인원이 13명이나 됩니다.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벤 데이비스, 조 로든, 골리니, 클루셉스키, 벤탕크루, 다빈손 산체스, 위고 요리스, 로메로, 도어티, 해리 케인, 베르바인, 호이비에르까지 공수에 걸쳐서 핵심 자원들이 대거 3월 A매치에 차출이 돼서 경기를 소화를 하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그 어느 팀보다도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상승세를 탔다가 조금은 주춤하고 있는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6명 정도가 차출이 됐는데 에밀 크라프트, 파비안 셰어, 두브라브카 골키퍼, 알미론, 기마랑이스, 크리스 우드 같이 토트넘보다 절반도 안 되는 선수들이 A매치에 차출이 됐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뉴캐슬이 상당히 유리한 경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치열한 4위권 경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뉴캐슬을 상대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에디하우 감독 체제에서 확실하게 이 상승세를 타면서 이 강등권과 승점차를 어느 정도 조금씩 벌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토트넘보다는 상당히 부담감이 덜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공격 쪽에 크리스 우드 선수가 활약을 해주고 있지만 칼럼 윌슨이라는 공격수가 최근에 장기 부상 중이었는데 이 칼럼 윌슨 선수가 훈련에 복귀를 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 토트넘전에 만약에 출전이 가능하다면 뉴캐슬이 또 다른 공격 옵션을 장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껄끄러운 상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토트넘에서 만약에 주중에 A매치 기간에 핵심 자원들 부상자라도 발생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변수가 많을 것 같은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경기는 9번 경기로 들어온 웨스트햄과 에버튼의 차출 현황입니다.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차출 인원이 7명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미드필더인 데클란 라이스 선수와 소우책 선수가 각각 잉글랜드와 체코 대표팀에 차출이 됐고, 블라시치, 아레올라, 란시니, 마수아쿠, 벤 존슨 선수가 차출이 됐습니다.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주전급 인원들이 대거 차출이 된 것은 아니지만 라이스 선수와 소우책 같은 경우에는 원체 대치가 불가능한 자원이기 때문에 라이스와 소우책 선수가 A매치를 소화를 하고 주말에 리그 경기까지 소화를 하게 된다면 중원 쪽에서 상당히 체력 누수가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라이스와 소우책이 굉장히 체력이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 상쇄가 되겠지만, 라이스와 소우책은 대체가 불가능한 자원이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만약에 체력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이 불의의 부상을 당할 경우에는 상당히 웨스트햄이 중원 쪽에서 전력 누수가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6명 정도만이 차출이 됐는데, 공격수 히샬리송을 비롯해서 미드필더 두쿠레, 공격수 론돈, 픽포드 골키퍼, 앤서니 고든, 이 베테랑 수비수 콜먼 선수가 차출이 됐습니다. 공수에 걸쳐서 핵심 자원들이 차출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에버튼이 그렇게까지 많은 자원이 차출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램파드 감독 체제에서 최근에 경기력에 부침을 겪고 있는 에버튼이 원정에서 웨스트햄을 상대로 최소한 승점 1점은 따야지 이번 시즌 1부 리그 잔류의 희망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버튼이 올 시즌 원체 원정에서는 성적이 좋지 못한 부분이 있고, 램파드 감독 체제에서 델레 알리나 이 맨유의 반더비크 같은 좋은 중원 자원들을 영입을 했지만, 그러한 영입 자원들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램파드 감독이 아직까지는 해답을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웨스트햄이 공수에 걸쳐서 원체 탄탄한 전력을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버튼보다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핵심 미드필더인 라이스 선수와 소우책 선수의 몸 상태, 컨디션이 상당히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6번 경기로 들어온 맨유와 레스터시티의 차출 현황입니다. 맨유 같은 경우에는 이번 3월 A매치에 무려 14명이나 차출이 됐습니다. 엘랑가 선수를 비롯해서 린델로프, 호날두, 브루노 페르난데스, 이 달롯, 맥토미니, 포그바, 이 바란, 에릭 바이, 맥과이어, 루크쇼, 프레드, 텔레스, 카바니 같은 공수에 걸쳐서 핵심 자원들이 대거 차출이 됐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그 어느 팀보다 심한 것이 맨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스터 같은 경우에도 9명이 차출이 됐습니다. 루크 토마스 선수를 비롯해서 루크먼, 맨디, 에반스, 아마티, 이에아나초, 틸레망스, 베스테르고루, 슈마이켈 골키퍼가 차출이 됐기 때문에 레스터 역시 체력 소모가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아무래도 맨유가 훨씬 더 체력 소모가 심할 것 같은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맨유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이나 아스날과 치열한 4위권 경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홈에서 레스터 시티를 상대로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하는 상황이고,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비력이 조금은 개선되는 모습이 있으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특히 베테랑 수비수 에반스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왔고, 공격 쪽에서 제이미 바디 선수가 빠져있지만 틸레망스, 메디슨을 축으로 하는 중원 자원들의 퀄리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레스터 역시 충분히 맨유를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스터 시티의 최대 약점이 세트피스 실점, 세트피스 수비력이 상당히 약한 것인데, 맨유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올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가장 적은 팀이기 때문에 맨유가 의외로 레스터의 약점인 세트피스 수비를 공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최근 홈에서 심심치 않게 토토인들의 뒤통수를 치는 맹구 면모까지 나와준다면 체력 소모가 굉장히 심하다는 근거를 통해서 레스터에게 덜미를 잡힐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주중 A매치 결과들을 토대로 부상자 등을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현미경 분석에서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4번 경기로 들어온 울버햄튼과 아스톤빌라의 차출 현황입니다. 이 편집 과정에서 경기 순서가 일부 변경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3월 A매치 차출 인원이 9명이나 됩니다. 황희찬 선수를 비롯해서 히메네즈, 무티뉴, 조세사 골키퍼, 로망 사이스, 코너 코디, 윌리 볼리, 덴동커, 파비우 실바 같은 공수에 걸쳐서 핵심 자원들이 대거 차출이 됐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불가피한 울버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미드필더 네베스 같은 경우에는 부상으로 포르투갈 대표팀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부상으로 인한 전력 누수까지 있는 울버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핵심 공격수인 히메네즈 선수가 퇴장 징계로 이번 빌라전에 결장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할 것으로 보이는 울버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빌라 같은 경우에도 울버햄튼과 마찬가지로 9명의 핵심 자원들이 차출이 됐습니다. 와킨스 선수가 잉글랜드 대표팀에 차출이 됐고 타이론 밍스, 존 맥긴, 캐시, 쿠티뉴, 디뉴, 베일리, 트라우레, 제이콥 램지 같은 공수에 걸쳐서 핵심 자원들이 대거 3월 A매치에 차출이 됐기 때문에 빌라 역시 울버햄튼 못지않게 체력 소모가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전력 누수 면에서 네베스와 히메네즈가 빠지는 울버햄튼이 체력 누수까지 있는 상황에서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울버햄튼이 자랑하는 짠물 수비가 흔들리는 경향이 있고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쿠티뉴 선수가 합류한 이후에 공격 쪽에서 살아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아스톤 빌라 쪽으로 조금은 마음이 가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원체 양팀 모두 A매치 차출 인원이 많기 때문에 주중에 펼쳐지는 A매치 결과를 면밀하게 추적을 해서 어떤 선수들이 추가적인 부상이 나오는지 변수를 파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주말 승무패 16회차에 들어온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A매치 차출 현황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주중에 살로몬 뉴스를 통해서 라리가 팀들의 A매치 차출 현황을 정리를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